반갑습니다. 최애 연기는 우리가 뭐 오디션을 보거나 실제 출연을 해서 대사를 할 때 사실 너무 연습을 많이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대사는 물론 숙지를 해야겠지만 실제 연기할 때 그때 감정과 그때 뭔가 느낌으로 연기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잘하는 스타일들이 있고 그냥 많이 안 하고 구상으로만 한 다음에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동물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연습을 많이 한 경우는 어쨌든 입에 좀 배잖아요. 제가 또 꿀팁 하나 드릴까요? 네. 오디션을 보는 배우들은 꼭 보세요.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걸 더 좋아하는 배우를 말고 나는 좀 준비 과정이 좀 오래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대본을 숙지를 하겠죠 본인이. 그리고 대본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상황을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연습한 대로 하지 마요. 그리고 오디션장 가서 어떻게 하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막 해라. 기승전결 하지 마. 막 해.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갖다 빌드업해서 이렇게 터뜨리고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너 말고 다른 애들 그렇게 준비한다. 그러니까 대본은 숙지하고 상황은 다 알고 가되 상황에 딱 들어가서 할 때 막 해라. 후회 없이. 저는 이거는 뭐 신인 배우들한테 좀 해당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런 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대본을 똑같은 거를 3명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만 바뀌는 거지. 나는 동일하고. 근데 이 사람이 상대가 바뀌었을 때마다 똑같은 연기를 한다? 그럼 너무 대본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자기 혼자 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가 바뀌었을 땐 그런 호흡이나 이런 게 틀리잖아요. 그럼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오시면 때 간혹 제가 상대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잘하는 사람이 하면 저도 재밌었고 잘해요. 근데 첫 톤 딱 들었는데 못해. 그럼 아우 막 나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십시오.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이 안다. 너무 센 말인가? 혹시 배우들을 좀 이렇게 미팅을 할 때 간혹 이제 연기를 안 보고 이제 인터뷰만 할 때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미 연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했어. 그러니까 인지도 있는 배우 말고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하면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감을 잡나요? 연기적인 거? 그럼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선배님이고 차미경이라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실제 부산 분이시고 이분을 혼자 활동하실 때부터 저는 알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저랑 했던 미지의 서울에도 나왔고 이제 할머니 역할을 쭉 출연하셨단 말이야. 차미경 선배님이 단역만 하시다가 어떠한 역할을 딱 맡았던 정도의 배역을 두 드라마에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연기는 사실 그 전에 제가 리딩도 한번 해봐서 연기 잘하시는 건 알고 사실은 성향이 좀 궁금했어요. 그건 뭐 제가 대화를 통해서 제가 판단을 하고 하는 거니까 너무 선하시고 너무 소녀 같으시고. 근데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 채널에서 성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첫 대면했을 때 봤던 성향이 좀 시간이 흘러서 좀 사실 다른 경우도 좀 있나요? 아니면 거의 일치하나요? 저는 거의 일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으로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똑같은 거. 저번에 양유진 배우 왔었지만 양유진 배우는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대표님 유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신인 배우에 해당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각자 사람마다 이제 뭐 좋은 성향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대면을 할 때 긴장을 하거나 자리가 물론 불편해서겠지만 자기의 좋은 것들을 좀 못 보여주는 분들도 사실 좀 있잖아요. 대표님도 사실 처음 미팅하고 나서 캐스팅을 안 하다가 두 번째 미팅하고 하는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난 그런 것 같아. 사실 사람은 다 긴장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긴장하죠. 남자친구의 엄마를 만나러 가. 얼마나 긴장되겠어. 세상 불편하지. 근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척 해야지. 긴장하지 않은 척. 그리고 혹시나 이거를 노리려면 본인이 긴장한 그 떨림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약간의 그 긴장할 때 나오는 그 목소리 떨림이 있거든요. 저는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배우들이 자기의 말이 평이한 분들이 말의 맛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노력은 크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근데 확실히 말의 맛이 다양하신 분들이 유리한 건 사실 아닌가요? 저요? 그러기도 하고. 그분이 못 보던 세계야. 그러면 야, 이게 너무 특이하다. 그 노재현 배우처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일반적으로도 좀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쉽지 않아.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저는 굉장히 저와 같은 평범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평범함 안에 나의 무기가 뭔지를 사실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쓰던 말투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 사실 연기를 재밌게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호흡을 잘 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은
물론 인위적으로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은 그런 호흡의 맛은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근데 센스를 타고나야 되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 음. 연기하신 분들이 해당이 많이 될 텐데 우리가 좀 지방에서 음. 사투리를 오래 쓰시다가 좀 올라오신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사투리가 어느 정도 입에 좀 밴 상태고. 근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사투리도 물론 특기긴 하지만 표준어를 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배우들한테는 사투리를 좀 교정을 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 특색으로 그냥 가라고 하나요? 이거는 케바케입니다. 뭐냐면 이 친구는 차세대 스타가 될 수도 있을 정도의 비주얼인데 나고 싶으면 사투리 고쳐야죠. 표준을 쓸 줄 알고 사투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연기파 배우로 갈 수 있겠다 싶으면 저는 안 고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투리를 고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더라고요. 표준어 연기를 할 때보다 사투리 연기가 더 자연스러워. 그러면 차라리 잘하는 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부산에서도 막 억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안 써요. 그쵸. 그냥 억양만 있다가 네 부산이가 뭐 요 정도만 하지 그 옛날 어른들이 쓰던 사투리를 안 쓰기 때문에 사실은 억양만 갖고 와도 상관없을 것 같고 너무 캐릭터가 딱 드러나는 건 모르겠는데 너무 잘생긴 어떤 남자 배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얼마입니까? 라는 대사를 하는데 커피숍에서 커피숍 종업원이 이 친구를 보고 샤랄랄라랄라 이게 울려야 돼. 근데 여기서 얼마죠? 하고 얼마입니까? 하고 그게 느낌이 달라 안 달라? 제가 사투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은 사실 고치는 게 좋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어설프게 고치면 사투리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니고 또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경우도 아 그 표트리가 나오죠. 표트리. 갑자기 또 이 얘기 하다가 제가 프로필을 지금 이제 대부분 홈페이지로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준 영상을 플레이해놓고 10초 안쪽으로 딱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단역을 시킬 수 있겠다. 단역도 안 되겠다. 단역 이상이다. 조연 이상하겠다. 오? 이런 친구가 있다고? 이 정도로는 무조건 10초 안에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면 제가 불러요. 그리고 미팅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우리가 전에 얘기를 나눴던 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본인의 PR로서 프로필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배우가 연기가 느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 만에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있기 어렵거든요. 근데 뭐 영상들 보면 뭐 이상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탈퇴하세요 못하겠어. 그렇죠. 솔직히 나보다 못해. 제가 눈높이가 이렇거든요. 왜냐? 제가 같이 일하는 감독님들이 그런 감독님들이야. 근데 이상한 연기를 하는 사람이 옆에서 잘한다 그거 듣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내가 연기가 어떤지 사실은 알지 않나? 근데 배우들한테 가끔 어떤 판단을 하는 기준점을 저는 자기의 어떤 현재 능력치에서 잡지 말라고 하거든요. 기준치를 당연히 높여야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노력을 하죠. 근데 내가 기준점이 낮아버리면 사실 노력을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아까 좀 한 10초 정도만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포인트일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첫 톤 무조건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저는 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서 데뷔를 했어도 어디 출연했어도 내가 봤을 때 저는 연기 못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싶으면 난 데뷔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고 내 말이 상처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이제 사적인 거고 개인적인 건데 저는 정진 대표님을 좀 디렉터로서 좀 좋아하는 이유가 좋아합니까? 저를 좋아합니까? 보통 신인 배우들이 연기를 곧잘 잘해도 경력이 너무 없거나 하면 사실 잘 안 써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대사 한두 줄 정도.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 배우가 경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잘하면은 좀 더 역할이 있는 것도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하고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종종 업계 사람들 중에 반론하려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이 배우를 직접 만나보고 캐스팅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영상만 보고 얘네는 기자 잘하네. 걔는 기자하고 의사 잘하네. 의사하고 간호사 잘하네. 간호사. 그럼 뭐야? 내가 드라마 출연을 하려면 결국은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 형국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일을 제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직원들은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근데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뭐 사연이 있고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고 저는 제만의 노하우가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편견 없이 조금 누구에게나 신인한테도 자기 역량이 좋을 때 그런 기회를 좀 주실 수 있는 그 부분은 참 그래도 좋아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40대 초반이었는데 어떤 배우가 이제 왔어요. 이제 우리 직원이 이 배우를 요 역할로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하고 뭐 사실 어려운 역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 해도 되겠다. 근데 내가 이 사람 만나본 적 없으니까 한번 나랑 미팅 한번 해야겠다. 미팅을 했는데 간단 리딩을 해봤더니 와 이분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셨던 거는 너무 도구적으로 쓰이는 역할들 위주로 많이 하셨고 뭐 대사도 크게 있지 않는 걸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잘하니까 앞으로는 제가 그 이상 역할들을 캐스팅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볼게요. 근데 그분한테는 제가 뭐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고 진짜 잘해서 그 얘기한 거예요. 배우분들이 이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가 잘하는 배우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포인트적으로 결국은 좀 뭐가 다른 걸까요? 그거는 제가 보는 거랑 대표님이 보는 거랑 똑같아요. 잘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내가 봐도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남들이 봐도 잘해. 내가 조금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남이 봐도 너는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매체 연기를 잘하는 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주제를 정했잖아요. 사실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매체 연기하고 무대 연기하고 다르지 않고 같은 거고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편하게 말하듯이 그리고 나답게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하는 게 잘하는 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매체 연기를 잘하려면 저는 멘탈적인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멘탈이 편해야 내 말을 편하게 하지. 우리가 일상에서도 좀 어려운 자리 가면 내 말이 불편해지듯이.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